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박호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작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저작권 관련돼서 올해 이 자료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제 갖고 왔는데요. 그 자료랑 이제 저작권 상식이랑 같이 이제 맞물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예요. 그래서 이 법적 권리는 이제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거나 복제되는 방식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 권리가 이제 저작권이에요. 네, 이는 이제 책이라든지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에서 창작물을 보호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작권은 영어로 이제 카피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소유권은 오너십이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저작권이 곧 소유권이다 이건 또 아닙니다. 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보호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 있고요. 저작권은 창작자가 특별한 신청 절차가 없어도 네, 창작물 완성 시점에 자동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네,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부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작권이란 결국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해갖고 창작물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따로 형식이나 이행이 필요 없이 바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완성된 시점에서 진행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성된 네. 그래서 이 카피라이트 액트를 만든 목적은 아무래도 권리자 권리 보호랑 책임 부여, 그 다음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및 네, 여러 가지 문화나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작 인격권과 이제 저작 재산권으로 나뉩니다. 모럴 라이트랑 이제 이코노믹 라이트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우선 저작 인격권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작 인격권은 저작권과 달리 이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 네, 인격적 권리,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 네, 보호받는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비재산권 권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저작자 사망 시 자동으로 이제 소멸이 되는데 일정 기간은 이제 보호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속되거나 양도될 수는 없습니다. 양도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저작 인격권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창작자의 명예, 네, 명예나 아니면 이 작품의 고유성 이 부분을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가지는 비재산권인 권리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주요 권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입니다. 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작 인격권이랑 반대예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비재산권이지만 얘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작권 중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이기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복제하거나 배포하고 뭐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작 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저작 재산권은요. 양도와 상속이 가능해요. 네. 경제적 이익을 또 얻을 수도 있고 양도와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물권으로 네. 효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 물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정 물건에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게 물건이에요. 그래서 물건으로 효력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작권의 종류. 네, 저작 인격권의 종류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저작 인격권, 네,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공표권 같은 경우 이제 저작자는 이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지 그 여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공표권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세상에 알리겠다. 네, 그 방식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게 이제 공표권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성명 표시권, 성명 표시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자는 이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성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명 표시권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물에 명시할지 아니면은 필명을 사용할지 뭐 익명으로 사용할지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네, 성명 표시권을 네,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네,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권이에요. 동일성 유지권 같은 경우 창작자는 이제 자신의 작품이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작물이 왜곡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하는 권리를 뜻하는 게 이제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작자 허락 없이 작품을 수정하거나 변형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변경하고 싶다 그렇다면 저작자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입니다. 저작재산권. 네, 저작자가 자식의 창작물로부터 이제 그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저작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요 저작재산권이 이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발행권 이렇게 있어요. 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복제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제란 뭐 여러분들 아시는 인쇄, 복사, 디지털화 등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연, 말 그대로 공연권 같은 경우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대중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상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중송신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할 권리를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네, 방송이나 네, 인터넷 스트리밍이 그 저작물에 송신할 때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송신권에 해당도 되고요. 그리고 또 방송권과 전송권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시권입니다. 전시권 같은 경우에는 대중에게 전시할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작품 봤을 때 그에 따른 저작물 공개 권리를 둔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전시권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포권입니다. 배포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권리를 갖는 부분을 이제 배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출판된 책을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행위에 대해 저작 재산권자의 배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여권이에요. 대여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가진 게 이제 대여권인데 뭐 예를 들어 DVD 대여죠. 클립 비디오. 네. 클립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 있죠. 그런 클립 비디오들이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로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대여권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2차 저작물 작성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갖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번역, 네, 제가 잘못 얘기네요. 번역, 각색, 편곡 등을 통해 가지고 저작물을 변형해 갖고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이제 2차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됩니다. 네, 발행권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음악 앨범이나 영화 등에서 이제 사용하는 네, 발행할 권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외에 또 다른 저작물의 종류들이 있는데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서 이야기 드리자면 뭐 소설, 시도 이에 해당되고 네, 음악, 연극, 회화, 뭐 서예, 조각, 건축, 영상 저작물, 네, 사진, 지도, 도표도 네, 해당되는 거 네, 아셨나요? 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 다음에 그 외에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은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 네, 저작권 발생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은 이제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모든 권리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즉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이 C는 카피라이트의 약자죠. 카피라이트 같은 특별한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작물의 창작 같은 경우 저작권이 발생하려면 저작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저작물이란 거는 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술적, 문학적, 학문적 형태를 띠고 있고 창작성과 표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창작성 같은 경우에는 독창적으로 해야 되고 네,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되고 표현성 같은 경우에는 네,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이제 표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저작물이 자동 발생되는 경우, 네, 이 경우가 이제 영감을 받고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순간, 이 순간이 이제 자동 발생되는 저작물의 경우로 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별도 등록 절차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네, 바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절차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이 부분이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네, 저작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 발생 시에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지만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호기간. 네, 이 부분은 아셔야 됩니다. 네, 다른 부분은 법안이 어려워서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70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저작물은 공공재가 돼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70년간은 저작권이 보호된다라는 점, 네, 이 점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작권에 이제 보호되는 그 기간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기산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네,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물은 공공재가 돼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권들이 있습니다. 네, 시사 보도가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할 경우, 네, 진중하게 진행된 경우가 아니고 그냥 사실 전달만 한 경우에는요, 보호받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작성이 없는 아이디어나 단순한 아이디어, 그냥 딱 생각났어요. 네, 안 되죠. 네. 그리고 법령 판결물, 그 다음에 고시 등의 이제 공공의 목적, 네, 네, 그런 목적을 위한 저작물들, 뭐 법령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짧은 문구나 상식적인 표현, 네, 공공에 알려진 사실과 자유법칙, 뭐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의 법칙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죠. 네, 그 다음에 창작성이 없는 복제물, 뭐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물 떨어진 걸 갖고 네, 이거를 이제 복제했다. 뭐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네, 그 경우에 이제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하겠죠. 네, 말도 안 되는 창작성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작권이 만료된 공공 영역의 저작물,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표시 도안은요, 이제 CCL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저작권자가 이제 자신의 저작물을 보다 쉽게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표준화된 저작권 라이센스를 이제 네, CC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CCL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이제 저작물의 사용 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표기가 있어요. 어트리뷰션으로 했었을 때, 네, 이 표기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 조건은 모든 라이센스에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된다라는 거,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비영리 목적일 때, 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달러에 지금 금지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non-commercial 표기로 해서 비영리 표기가 이런 표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수익 창출되는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 같은 경우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금지. 네. 변경 금지 같은 경우 이제 저작물의 변경이나 편집을 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조건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2차 저작물 작성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해가지고 네, 쉐어라이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편집한 경우 이제 동일한 조건의 CCL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된다는 조건을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밑에 부분은 중복해서 썼군요. 네. 삭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예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아예 국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CCL의 조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6가지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주요 CCL 라이센스로 해가지고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저작자 표시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물 표기로 해가지고 저작자 표시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이제 이렇게 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했을 때는 저작자 표시하고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동일한 CCL 조건으로 공유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한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네,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가 이 경우와 이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 4가지의 조합들 잘 보시면요. 방금 전에 앞서서 배웠던 이 CCL 표기를 다 조합해가지고 만든 상황이에요. 네. 여기서 지금 빠지지 않는 건 어떤 표기죠? 이 표기죠. 네. 저작자를 기본적으로 명시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잡아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공공누리 저작물이라 그래가지고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업무상 작성한 공표 저작물일 경우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표기가 있는 경우 그 공공놀이 신발만큼이 이제 이용 허락 범위 내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아까 CCL과 조금 유사하죠. 네, 그래서 출처 표시, 네, 어트리뷰션처럼 지금 이 출처 표시는 다 있는 것 체크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상업용이 되는지 아니면 변경이 되는지 그에 따라서 이제 1, 2, 3, 4 유형으로 변경되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 꼭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출처 표시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유형과 상업적 이용 금지 그 다음에 1유형과 변경 금지 1유형과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작권의 침해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저작권의 침해 사례. 학교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부터 보자면 네, 여러분들 수업 중 강의 내용 이제
녹음하고 녹화하시잖아요. 네. 교수님들의 이용 허락 없이 사실 그 녹음 녹화하는 거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 공개된 PT를 공유. 네, 이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제25조 제3항에 의거해서 수업 목적에만 해당해서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거나 수업 목적에만 써야 되지, 네, 족보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책 제본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이제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PDF 같은 경우 이제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권리 침해까지 침해될 수 있으니까, 네, PDF 공유할 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족보 같은 경우 2차 저작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요 하고, 네, 교수님 이야기 듣고 만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 부분은 창작성이 아니고, 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고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익이나 광고 수익 발생이 된다면 아무리 순수한 비영리 활동이더라도, 네, 반드시, 네, 사장님과 주인에게 허가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한 작품 전시 당연히 안 되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바람직한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네, 저작권을 확인하고 출처를 표기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 사용 조건에 준수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저작권이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겠죠. 네, 만약에 공공 영역이면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네, 주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CCL 등의, 네, 라이선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웹으로 이용할 때는 CCL과 이제 워터마크를 삽입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점. 워터마크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미지나 동영상 보시면, 네, 박혀 있죠. 네, 복제 못하게 하려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워터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그 격자 모양, 네,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텍스트나 그래픽, 저작권 보호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네, 불법 복제라든지 무단 사용 방지 목적으로 이용된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몇 가지만 더 볼게요. 네, 일단 워터마크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CL이 있는데 CCL의 약자랑 그리고 여기서 저작자 명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 배웠고, 여기서 아까 제가 중요한 부분 70년 동안 저작권이 보호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점. 네. 그리고, 네, 저작권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작 인격권은 비재산권 권리고,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은, 네, 양도와 상속이 가능한 재산적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저작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작권, 네,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서, 네, 여러분들 침해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올바른 학교 생활 잘 이루길 바라면서, 네, 저는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